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국토부 장관의 말씀. 여러분,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또 속는 걸까요?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그래요. 혼란 그 자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요, 집값 안정 길목 집 사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을 했고요. 이를 서울경제는 집값 떨어진다, 집 사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사를 했는데요. 이처럼 노형욱 장관께서 집 사지 말라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거죠. 첫 번째는 앞으로 공급 물량이 205만 가구가 증가된다. 따라서 공급이 증가되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집값 떨어지니까 집 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서울은 11주, 또 수도권은 8주 연속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세종시 아파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대구광역시 아파트도 이제 하락으로 반전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집 살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본다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6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 들어서는 매물이 증가되고 있고 거래는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다섯 번째, 금융 대책이 쏟아지고 있죠.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 지금은 집을 사는 것보다 집을 안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거의 저희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들 거의 똑같죠? 똑같이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집을 산다면 상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을 받아라. 꼭 사야 된다면 사전 청약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또 속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이번에는 집을 안 사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발언. 그동안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관련 말들을 살펴보면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2017년도에는 부동산은 꿈틀거리니까 부동산 찾겠다, 부동산 자신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엄밀히 보면 2017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죠. 박근혜 정부 후반부부터 예를 든다면 2016년 때부터 부동산 가격은 상승으로 이제 반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마 2017년도라면 서울 쪽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갔고 2017년도 그 당시에는 지방 광역시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일부 투기꾼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주택 보급률이 100% 넘은 지는 꽤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일부 투기꾼들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전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그렇다. 하지만 반드시 집값 잡겠다. 국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부동산 잡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죠. 그런데 참 전 정권에서 규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말하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박근혜 정부 초반 때는 규제를 풀었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박근혜 정부 또한 규제를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또 택지개발 촉진법 요것도 일시적으로 이제 안 하게 되고 택지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는 대규모 신도시로 공급 안 하겠다는 얘기니 그러니 기존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분양가 자율화를 하니까 그렇죠. 이제 분양가 자율화가 되면 분양 가격이 꿈틀꿈틀 되고 분양 가격이 꿈틀꿈틀 되니까 아파트 가격까지 꿈틀꿈틀 된 거잖아요. 분명히 박근혜 정부 초반에는 이렇게 풀었는데 후반부 가서는 이제 규제를 하기 또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만약에 전 정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풀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얼마나 풀었습니까? 부동산 규제. 그런 식으로 또 따진다면 김대중 정부 때 더 풀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오히려 신축 아파트, 미분양된 아파트 사면
양도소 옥세 면제까지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정부를 탓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영끌, 비투, 30대 집 투자하는 사람들. 참 그 당시 국토부 장관 이렇게 얘기했죠. 안타깝다. 이제 하락하는데 영끌, 비투하는 30대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죠. 안타까워요 진짜. 그리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저금리, 유동성 때문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올랐다. 근데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민망하죠.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또 폭락을 한다면 우리도 더불어서 전 세계가 똑같이 폭락해야 됩니다. 또 전 세계가 망하면 우리도 똑같이 망해야 되나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경제대국 세계 8등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되냐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하니 부동산에 관한 정부의 말에 지금까지 국민들은 신뢰를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 사지 말라고요. 이러하니 이 말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될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세요. 물론 이건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죠. 첫 번째로 본다면 내 집 마련은 사전 청약. 뭐 당연하죠. 이왕이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뭐 20%에서 40% 싸게 파는 그렇죠. 이왕이면 사전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그 대신 사전 청약도 좋고 다 분양하는 아파트도 좋은데 문제는 지방에 있는 고분양가 아파트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구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미분양 아파트들이 계속 증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고분양가 아파트 청약 받는 거 조심할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신축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분양받는 거 특히 조심하세요. 네 번째로 본다면요. 투자의 목적으로 집 사기. 요거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뭐 비투 뭐 영끌에서 뭐 작년까지는 성공했다 칩시다. 작년까지는 그나마 성공했죠. 작년까지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영끌이나 비투를 통해서 투자의 목적으로 집 사는 시기적으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구축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오래된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 3월 9일이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의 판도가 확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되면 부동산이 꺾어지고요. 완전히 꺾어집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이 되면 부동산이 또다시 불타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대통령 선거 어떤 분이 되는지 이 부분을 눈여겨보신 이후에 들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내년도까지. 내년 3월 9일이 그만큼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